영화? 드라마? No. 라이더의 안전과 스타일을 더해준 바이크 용품샵 광고. 평범한 라이딩에 안전과 스타일을 더해주는 와우. 오토바이 용품은 와우모터스로. What's up guys? 유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이크는 바로 두카티에서 새롭게 탄생한 스트리트 파이터 V2S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룩이 조금 특별하죠? 약간 두카티 맨이 된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의상을 좀 차려입어 봤는데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여자친구한테도 잘못했을 때 좀 더 잘 보이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더 잘해주고, 사실은 말이야 내가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오늘 약간 룩이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스트리트 파이터 V2S 새로 나왔고 이제 또 시승을 하게 되는데 약간 조금 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차려입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상 그 옛것의 향수에 쉽게 빠지곤 합니다. 왜냐면 과거에 좋은 것만 기억에 남다 보니까 그때 스파 V2 정말 이뻤고 배기가 딱 깔끔하게 떨어지고 조금 더 날카롭고 그 다음에 얼굴도 이쁘게 생기고 출력도 좋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게 쉽게 과거의 향수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이 바이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이 바이크의 장점, 잠깐 좋았는데 요즘 제가 기면증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 바이크 예전과 달라진 점이 좀 많죠. 이제 새롭게 유로5 플러스가 되면서 두카티도 뭐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커져야 했던 이 촉매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에 담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배기구가 조금 뒤에 빠졌고, 어떤 얘기에 의하면 배기구가 뒤로 빠짐으로 해서 소음 측정을 할 때 여기서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측정을 하게 되면 배기구가 엔진이랑 가깝다 보니까 소음이 더 커지니까 통과하기 힘들다. 그리고 또 뭐 촉매의 영향도 있었겠죠. 하다 보니까 두카티는 그래도 잘못한 거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유로5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난관을 뚫고 그래도 새롭게 헤쳐나왔다. 그래도 오늘날 이 스파 V2S를 신차로 찾아볼 수 있다는 그 해결점이 좀 나왔다라는 거고, 그냥 단순히 그냥 촉매만 키우고 규제를 뚫기 위한 그런 바이크를 만들지는 않고, 또 그래도 그 속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풀었던 느낌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일단 이 엔진, 지금 두카티 역사상 볼로냐 공장에서 생산되는 2기통의 엔진 중 가장 가벼운, 9kg가 전작에 비해서 가벼워진 엔진입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해요. 출력과 CC가 작아졌으니까 그만큼 가벼워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약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엔진 배치를 뒤쪽으로 20도를 더 눕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쪽으로 좀 쏠렸던 무게중심을 뒤로 가져옴으로 인해서 조금 더 무게 밸런스를 찾았고요. 그리고 IVT라는 흡기 밸브를 계속해서 변화시켜주는 그 타이밍 변화로 인해서 초반 RPM에서 토크를 가져오고 고 RPM에서 출력을 가져오는 두 마리의 토끼를 좀 가질 수 있는 엔진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이 엔진의 또 특징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엔진의 모드는 총 4가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웨트, 그 다음에 일반 로드, 스포츠, 그 다음 레이스,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웨트 모드로 사용을 했을 때는 출력이 95마력으로 디튠이 돼서 전자 개입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를 조금 다루기 힘들거나 거칠다고 느낄 때는 웨트로 모드로 넣으면은 조금 더 이 바이크를 온순한 양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셰시 설명 안 할 수 없는데요. 이제 셰시는 가벼워진 엔진과 결합이 되면서 이 바이크는 187kg라는 굉장히 가벼운 몸무게를 자랑합니다. 물론 이제 웨트 중량이 아니고 연료 중량이 빠진 중량이기 때문에 연료를 가득 넣게 되면 한 190 초반대 해서 200 언더, 그래도 이렇게 엄청 강조할 정도로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가볍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이 출력대의 느낌을 가지고 타보면 굉장히 경쾌하게 잘 따라오기 때문에 가벼운 셰시와 재밌는 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셰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형이 되면서 그 전에 조금 더 아쉬웠던 계기판의 이 UI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또 버튼 조이스틱도 새롭게 변경이 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주행 중이나 이런 때도 변화를 하면서 탈 수 있는 게 좀 새롭게 바뀐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계기판의 인터페이스를 살짝 보여드리면은 3가지 컨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컨셉으로 오른쪽에 RPM 게이지와 그 다음에 속도, 기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쭉 누르면 가운데에 위치한 속도와 왼쪽에 파워, 토크, 게이지,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현재의 DTC, 그 다음 윌리 컨트롤, 엔진 브레이크, ABS 기어를 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은 약간 레이스 모드처럼 RPM 게이지가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기어 가운데 크게 나오고 랩타임, 이렇게
세 가지로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자인은 사실 이번에 스파뿐만 아니라 파니갈레도 새롭게 변화가 됐고 V4랑 룩이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구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구형을 좋아하시고 또 신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 스파 V2도 제 개인적인 주관에 의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조금 더 면이 많아지고 좀 부드럽게 약간 여성스러운 우아한 그런 퀄리티로 좀 나온 느낌이라서 좀 더 날카롭고 강력한 그런 매력이 있는 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약간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면이 좀 이번에는 좀 많아지고 그 전에 여기에 각이 좀 들어갔다면 그것들이 좀 사라지고,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도 일자로 쭉 이어졌던 게 이제 나눠지면서 약간의 그 검담 같은 얼굴을 보여주는 디자인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디자인 부분은 좀 달라지고, 이제 테일램프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나온 파니갈레 V4와 같은 결을 이루는, 기존에 이렇게 시옷자로 들어갔던 그 형태의 테일램프가 이제 약간 디귿자 두 개가 들어간 느낌으로 중간에 살짝 끊어져 있는 그런 테일램프의 포인트가 들어간 게 이번에 스파 V2S의 디자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 부분은 조이스틱을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의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넣을 때 위쪽에 5개의 버튼의 조이스틱이 있는데 그 부분의 형태랑 살짝 겹치다 보니까 손이 약간 그 프레임을 만지게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적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적응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한 느낌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 서스는 이제 NIX30 올린즈, 그 다음에 리어도 NTX46으로 앞뒤 모두 올린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에 출시되는 스파 V2는 모두 S 모델로 이 올린즈 서스가 앞뒤 모두 적용된 모델로서, 올린즈는 사실 기본적인 세팅을 크게 만지지 않아도 노면을 잘 잡아주고 노출물도 잘 넘어가고 또 어려움 없이 또 세팅도 변경이 가능하다 보니까 세팅에 좀 변화를 잘 주면은 굉장히 좀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서스펜션으로 들어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앞쪽이 브렘보 M50 제품으로 이 가격에서 스틸레마가 좀 빠졌다는 사실은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결코 이 브레이크가 지금 모자라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괜찮기는 한데 약간의 만족도죠. 아, 내 바이크에 스틸레마 들어갔다, 좋은 제품 들어갔다, 그런 스펙의 만족도는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느껴지는 스펙의 부분은 320mm의 큰 로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한 제동력을 보여줘서 모자람은 없는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이 바이크 타이어는 피렐리의 로소4 제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 급에 맞는 적당한 타이어가 들어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배기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느낌인데요. 일단 이 바이크 지금 프로모션을 해서 뒤에 리어 쪽에 슬립온을 장착해주는 그런 프로모션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프로모션이 좀 가장 좀 매력적인 프로모션이 아닌가. 지금의 좀 약간의 변화를 더 줘서 배기음을 더 가다듬을 수 있고요. 저는 이 바이크 사실 그 흡기에서 생기는 이 엔진의 음이 적응 조금 쉽진 않았어요. 약간 오로롱 오로롱 하는 이 배기음이 몬스터 때는 오롱 하는 이기통 특유의 배기음이었다면 얘는 뭔가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빈 페트병 2개를 막 응원할 때 그 치는 느낌 있잖아요. 응원봉 이렇게 당당당당당 치는 느낌, 그 느낌이 좀 들어와서 조금 아쉬웠어요. 스로틀을 감을 때 나와요. 뭔지 알겠나요? 적응해야 됩니다. 새롭게 바뀌었어요. 아니, 괜히 이거 제가 얘기해가지고 더 그렇게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잊으세요. Don't even worry about it.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과 핸들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핸들바는 양쪽으로 30mm가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을 딱 잡았을 때도 약간 벌어지고 공격적으로 이제 포지션이 취해지니까 앞쪽으로 쏠리고 하다 보니까 좀 과장해서 이렇게 잡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지손가락에 체중이 실리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요. 의식적으로 이렇게 바꿔주지 않으면 체중이 많이 실리다 보니까 포지션의 힘듦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시트고는 838m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 착지성은 약간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시트고고, 그리고 이 양쪽으로 좀 벌어지고 시트 눌림이 좀 적다 보니까 오히려 850인 제 R6보다 발이 조금 더 힘들게 떨어지는, 그래서 발 착지성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들의 포지션도 이런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을 때 조금 더 앞쪽으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좀 적응의 시간이 지나면 좀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리고 핸들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카운터를 치거나 아니면 핸들을 조작할 때 좀
좀 더 응답성이 좋고, 그리고 피드백을 좀 잘 받을 수 있고, 이 조작의 힘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덜 들어가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핸들을 가지고 놀기 좀 좋고요. 거의 일직선에 가까울 정도로 핸들이 펴져 있어요. 지금 일직선 딱 그으면은 한 요 정도 굽혀지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자신감 있게 쫙 벌어져 있는 그런 느낌의 포지션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시트도 엄청 푹신푹신하지 않고 또 어느 정도의 그 단단함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 라이딩은 좀 힘들 수 있다. 풋패그도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다리의 접힘은 적어졌지만 그래도 장거리 라이딩은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조금 더 바라자면 이제 리어 카울 쪽에 이 엉덩이 부분을 이제 받쳐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플라스틱의 느낌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요게 좀 쿠션으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이 바이크를 더 가지고 놀고 파이팅 있게 라이딩하면은 뒤로 이렇게 팍 밀리거든요. 그럴 때 얘가 좀 아파요. 그래서 좀 푹신하게 내 엉덩이를 받아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부분이 이 스윙암이죠. 스윙암이 더블 스윙암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구형의 모노 스윙암이 이제 더블로 되면서 기존에 좀 깔끔하고 휠이 멋지게 보였던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죠. 하지만 이 V2도 마찬가지고 V4도 이제 성능으로 조금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노 스윙암에서 좀 아쉬웠던 이 부드러운 피드백이나 강성을 좀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 치우쳐졌던 그 밸런스를 양쪽에 배치함으로써 더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V4와 V2는 이제 다시 더블로 바뀐 부분이고, 뭐 모노 스윙암이 좋았다면 모토GP에도 사용이 됐겠죠. 하지만 모토GP에도 더블로 사용되고, 하지만 우리는 모토GP를 타는 게 아니라 공도에서 이쁜 바이크를 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바이크를 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가 정말 좋은 가수도 그 다음 곡이 나왔을 때 항상 좋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곡 다음에, 전작이 굉장히 좋았던 그 명곡 다음에 그 다음 앨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에 비해 조금 더 못 미치는 그런 느낌도 들 수 있고요. 실제로도 유로5 플러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쉬어간 템포의 모델인가 라는 생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 바이크 매력이 없는 바이크라고 치부하기에는 실제로 공도에서 파이팅 넘치게 탔을 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그 전에 V2는 거의 V4와 비슷한 레벨에서 이제 좀 수준이 있었다면, 이 V4를 조금 더 올리고 V2를 좀 더 낮춤으로써 이 갭을 확실하게 벌리는 효과로 V2는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이 스트리트에서 재밌게 노는, 그리고 V4는 정말 이 트랙에서 빼어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는 이런 자리매김으로 확실하게 하고자 설정을 좀 바꾼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크를 공도에서 탔을 때 조금 더 다루기가 재밌고 더 파이팅 넘치게 해도 이 바이크가 요동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 정도의 사람이 이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고 놀 수 있던 바이크였다면, 이제는 이 정도의 사람들이 요 정도의 수준으로 잘 가지고 놀 수 있었던, 그러니까 타겟층을 조금 더 넓히고 우리가 가지고 노는 수준을 더 공도 세팅으로, 스트리트 특징으로 만들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엔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타봤을 때 이 바이크의 특징이 어떤지 굉장히 또 궁금했던 바이크였는데, 한번 그러면은 구형과 비교해서, 혹은 타 기종 뭐 765라든지 아니면 뭐 MT09라든지 이런 기종들 떠올리면서 한번 실제 시승해서 비교해보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승으로 넘어가시죠. Here we go! 어우, 비 내린다. 그래도 시승은 계속된다. 야, 비 오는 날. 여러분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약간 동남아처럼 요즘엔 비가 온단 말이죠. 오 마이 갓. 그래도 시승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와인딩 조금 못하겠는걸. 우와, 비 많이 오는데? 갑자기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신형 V2S로 들어오면서 조금 아쉬운 마력으로 소개가 됐죠. 30마력에 떨어진 120마력으로 이 바이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890cc의 955cc 엔진을 포기하고 새로운 엔진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로5 플러스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배기량의 조정 또는 출력의 조정이 불가피했지 않나 싶고요. 그런 아쉬움 속에 이 바이크를 조금 더 달래기 위해서 이 바이크는 IVT라는 흡기 쪽의 밸브 타이밍을 바꿔주는 52도까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채택을 함으로써 저RPM 영역에서는 토크, 그리고 고RPM 영역에서는 출력을 가져가면서 조금 모자랐던 저RPM 영역대에서의 약간 굼뜨는 현상 혹은 답답했던 출력의 느낌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이런 도심에서 RPM을 좀 고RPM 물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출력을 바로바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이 엔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가 살짝 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정차된 구간에서도 계속 오래도록 대기도 해봤고, 그리고 제가 이 바이크를 어제 오늘 조금 시승하면서 느끼는 것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엔진열이 전작에 비해서 좀 많이 억제가 되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주행 중에나 아니면 대기 중에 이런 열이 많이 개선된 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카티 하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왔던 엔진열이 어느 정도 좀 억제가 되면서 그 스트레스로부터 좀 벗어난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가만히 정차하면서 오래도록 이 엔진을 달구는 상태가 아니면 이 엔진열은 잘 억제가 돼서 컨트롤이 되면서 주행 중에 좀 불쾌한 열이 내 몸으로 와닿거나 하는 현상이 많이 줄어드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엔진열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바이크가 도심에 초점을 맞춘 바이크로 탄생되었다면 같이 따라왔어야 했던 축제가 좀 어느 정도 풀리면서 도심에서 즐길 때 엔진열을 벗어나서 재미만 좀 더 즐길 수 있게 수정이 된 부분도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저 RPM에서도 출력이 잘 튀어나와 주니까 지금 5000 RPM에서도 스로틀을 감아주면, 제가 지그시 감았고 조금 더 화끈하게 걸어주면은 더 토크 영역을 잘 살릴 수 있거든요. 이 바이크가 출력은 120마력인데 토크가 93N으로 거의 100N에 가까운 토크를 가지고 있죠. 하다 보니 토크를 잘 가지고 놀면 이런 도심에서는 쏘쏘 그래 뭐 스파 V2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뚫린 공간이 나오면 이 바이크에 좀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 진가를 좀 느끼기에는 오늘 환경이 좀 도와주진 않는데,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뚫렸을 때 3단에서 RPM을 치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감으면 바로 쭉 올라가면서 속도가 금방 치솟습니다. 그래서 이 RPM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엔진을 쥐어짜면서 즐기면 되니까 도심에서 정말 스트리트 파이트, 지금 도심에 이제 파이터가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막 타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배기음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흡기음이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빨아들일 때의 이 흡기 소리가 그리고 출발할 때 이 저 RPM에서 물리는 이 소리, 요 정도 속도는 괜찮은데 요거 약간 우리 아빠 폭온 소리가 비슷한 죄송합니다.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야 시끄러 임마, 우리 아빠 이렇게 코 골지 않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좋잖아, 재밌잖아. 그럼 됐지 뭐. 자, 그리고 이 엔진 무게중심이 20도로 뒤로 꺾이면서 무게 배분이 좀 더 밸런스를 찾아갔습니다. 해서 이 바이크의 전작도 좋았지만 이번에 신형이 되면서 밸런스가 한 번 더 좀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코너링의 밸런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코너링을 향해서 미친 날뛰고 가보도록 하죠. 이 소리 조금 적응 필요해요. 옛날 몬스터 때는 소리가 멋있었거든요. 꾹꾹 하는데 멋이 조금 사라졌어. 자, 코너. 이 바이크의 휠베이스 조금 깁니다. 1493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밸런스를 잡고 눕힐 때 날카로움이 무디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네이키드 바이크에서는 이렇게 좀 길게 설정이 된 휠베이스가 조금 더 다르게 안정적이죠. 아무래도 이 카울의 힘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밸런스가 쉽게 깨질 수도 있고 한데, 이 바이크 휠베이스를 파니갈레보다 약 30mm 정도 스윙함을 길게 채택을 해서 조금 더 밸런스를 좋게 만들어줬죠. 하다 보니까 브레이킹 시에도 휠베이스가 짧으면 쉽게 이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는데, 길게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풀브레이크 할 때도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코너 중에서 브레이킹을 할 때도 자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면서 브레이킹만 걸리는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또 그리고 앞쪽 서스와 뒤쪽 서스가 올린즈가 채택이 되면서 앞쪽에는 NIX30 그리고 뒤쪽에는 NTX46이 들어가서 밸런스도 내가 많이 수중을 하고 그 다음에 세팅을 하면서
바이크의 밸런스를 만들어 갈 수 있죠. 지금은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상태에서 좀 하드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컴파운드나 리바운드를 풀어주고 만져주면 충분히 이 바이크의 밸런스를 잘 찾아올 수 있는 서스의 느낌입니다. 브레이킹 시에도 노즈 다운이 적당히 버텨주면서 제동력을 금방금방 만들어주는 모습이고요. 앞쪽의 브레이크는 브레인보의 M50 제품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존에 기대했던 이 급에 보통 상상하는 슬림함은 들어가지 않아서 좀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바이크에서 느껴지는 제동력의 크기는 결코 모자라는 부분이 없고 하다 보니 그냥 단순히 그냥 스펙상으로 우리가 좀 위안을 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만족되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바이크의 좀 특징으로 보여지는 게 포지션인데요. 이 바이크의 포지션이 지금 상당히 핸들이 사이드 쪽으로 많이 퍼져 있죠. 전작에 비해서 30mm가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들의 포지션 조금 더 팔을 벌려서 잡게 되고, 그리고 코너에 들어갈 때 카운터를 딱 칠 때 핸들의 힘을 강하게 더 쥐어줄 수 있으니까 컨트롤이 더 좋아지고, 민첩한 라이딩 할 때는 이 핸들이 크게 벌어지면은 힘을 주기도 좋고 작은 힘에도 큰 힘이 작용하니까 피로도도 적어지죠. 다만 이로 인해서 일반적인 공도 주행할 때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체중의 변화가 생겼을 때 손이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다 보니까 포지션 자체가 약간 손바닥이 아니라 손 앞쪽 엄지손가락 사이 이쪽 부분이 힘이 더 들어가는 느낌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엔진 소리는 빨리 적응을 해야 됩니다. 멋있는 소리라고 계속 상상을 하면서 타야 됩니다. 이 소리는 좋은 거야, 멋있는 소리야 하면서 말이죠. 아니면 이 바이크를 타고 이비인후과에 한번 가보세요. 이비인후과 가서 포고리 죄송합니다. 예. 자, 이렇게 타다가 브레이킹을 딱 걸었을 때도 뒤가 잘 버텨주면서 리어가 이렇게 막 춤추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그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죠. 그게 이제 휠베이스가 좀 길게 설정된 게 이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나오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에서 이 조이스틱에 크루즈가 있는데요. 이 크루즈는 유료 옵션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크루즈 컨트롤을 넣고 싶으시면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로 구입을 해야지만 크루즈 컨트롤의 버튼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또 버튼을 눌러보면 되지 않는다고 뜹니다. 무슨 비가 갑자기 비구름을 다시 만나러 갔네 이거. 그리고 지금 이 바이크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가지고 420만원 정도 상당되는 이제 가죽 자켓이랑 테르 배기를 패키지로 받을 수 있는데, 배기를 하게 되면 또 어떤 느낌일지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지금 느껴지는 배기음도 약간 좀 심심한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그리고 흡기 소리 쪽에서 나는 그르릉 소리, 그 소리가 어떻게 표현될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먹히는 거, 이 꽁꽁 시프트업 했을 때 약간 출력이 가끔 맹구처럼 먹히거든요. 이게 종특의 문제인지 기어업하고. 자, 그리고 이번에 스파 V2 신형이 되면서 새롭게 또 탑재가 된 게 퀵시프트 2.0이 돼서 스위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션 포지션 센서로 이 퀵시프트 업 다운을 도와주는데, 따라서 시프트 샤프트 쪽에 센서가 사라져서 시프트 업 다운의 질감이 좀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전에는 좀 먹먹한 느낌이나 약간 몰캉한 느낌이 좀 구현이 되었었다면, 이번에는 일반적인 시프트 샤프트의 느낌처럼 좀 체결감이 좀 향상되고 업다운을 했을 때도 빠릿한 느낌을 줍니다. 한간에는 시프트 업다운이 좀 2.0이 되면서 아쉽다는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공도에서 느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어려움은 아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로쏘4가 들어가서 스포츠 접시성도 잘 살려주고, 이런 빗길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립을 만들어주는, 사실 빗길 속에서의 로쏘4의 성능은 잘 몰라서 여태까지는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총평의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오는 바람에 총평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날씨라서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합니다. 자, 이번 스트리트 파이터 V2S 모델인데요, 전작에 비해서 CC도 살짝 작아지고 마력이 제법 많이 줄다 보니까 출력에 대한 고품이 있었던, 혹은 신작으로 되면서 출력이나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기대를 했었던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번 V2S
V2S긴 합니다. 다만 새롭게 나온 신작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새롭게 변경된 계기판의 UI라든지 그리고 더 향상된 전자 기능 그리고 센서를 이용한 전자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좀 위험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서 이 바이크가 조금 더 똑똑하게 구현해 준다는 것이 이제 이 바이크의 더 개선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도심을 한번 주행을 해봤을 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초중반대 RPM에서 퍼포먼스가 좀 더 올라가고 토크가 강하다 보니까 코너 탈출이라든지 아니면 중저속에서의 코너를 해서 가지고 놀 때 좀 상쾌함이 전작에 비해서는 시원하게 이제 가속감이 나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이번에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핸들이 30mm 정도 더 넓혀지면서 이 핸들을 조작을 할 때 카운터를 치거나 그리고 힘을 줄 때 좀 더 용이하게 들어갔다는 점이 이번 이 신작의 바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카티는 라인업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수정을 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V4는 조금 더 트랙에서 더 DNA가 짙은 지향점을 가지고 그리고 V2 파니갈레 V2도 그렇지만 스파 V2도 마찬가지로 V4와는 다르게 좀 더 도심에서 혹은 트랙 입문자에게 느낄 수 있는 퍼포먼스 정도의 다루기 편안함 그리고 좀 약간의 실수가 있는 RPM 영역대에서도 좀 커버를 쳐줄 수 있는 초중반대의 RPM 영역대의 그 힘을 조금 더 포커싱해서 개발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에서 만나는 모델은 V2S로 2,9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앞뒤 모두 올린 서스펜션이 적용된 S 모델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전작에 비해서는 메리트 있는 부분들이 바로 구매가 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디자인이야 이제 타다 보면은 또 적응이 되고 또 보다 보면은 눈에 익고 디자이너들이 항상 고심하고 디자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엔 좀 낯설더라도 보다 보면 좀 익숙해지고 또 이뻐 보이는 게 디자인이 아닌가 싶네요. 왜냐하면 파니갈레 V4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신작이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번에 스트리트 파이터 V2S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시승기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